이제 마지막 수업 요거에서는 이제 뭘 다루고 있냐면은, 여기다 놔둬. 다현이 고생했어. 예. 다현아, 숙제. 제발, 부탁. 알았죠? 해오자. 자, 이 부분은 이제 순서 배열에 대한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문장 삽입이랑 이런 것들. 알겠죠? 그럼 이제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래요. 선생님이 순서 배열 늘 얘기할 때, 야, 대명사하고 연결사 잘 봐라.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한다면은 사실은 이걸 굳이 또 다룰 필요는 없다 이거야. 여기 이 책에서도. 뭘 이 책에서는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구조. 뭐냐면, 지금 여기 지문처럼 주제문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주요 세부사항들이 두 개가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근데 그 세부사항에 대한 또 다른 세부사항들이 이런 식으로 붙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총 이렇게 5개의 문장이 있다면은 이 5개의 문장 중에서 어떤 한 문장이 주제문의 역할을 하고 두 문장끼리 묶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쉽게 말하면. 알겠어? 그러면 그 두 문장끼리 묶었을 때,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라고 치면, 과연 이 두 개의 세트 중에서 어떤 세트가 먼저 와야 될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당연히 그런 거는 이제, 여기 뭐 미리서 얘기하지만은, 더 안 좋게도라는 이런 표현들, 뭐 게다가 이런 표현들처럼 연결사를 통해서 두 개의 세부사항 중에 어떤 게 먼저 나올지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어.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판단은 묶었을 때 가능한 거야.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야. 중요한 건. 같은 내용끼리 묶을 수 있어야 돼. 실제로 뒤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애매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풀었던 문제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특강 때 풀었던 문제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오케이? 내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푸시면 되는데, 한 문제 정도는 분명히 방금 내가 말했던 주제문에 대한 세부사항,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다시 세부사항이 나오는데 그 같은 내용끼리 묶을 수 있어야 제대로 푸는 문제도 있을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봐보면은, 자, 봐봐. 자, 당신의 nutritional needs가 should be met. 영양학적인 어떤 필요가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whole food를 통해서요. 뭐가 아니라요? supplement가 아니라요. supplement 대신에 이거죠. supplement면 밑에 나와 있어. 뭐 보충제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비타민 C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whole food면 이제 전체 음식, 그러니까 전체 음식이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완전 음식을 말하는 거야. 진짜 음식을 통해서 이게 섭취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세부사항은 뭐냐면은, 어떤 많은 대다수의 보충제들은 인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에서 뽑아낸 것도 있겠지만, 네. 저 왜 책을 안 가져왔는데요? 와우! 아니 단어 시험이라도 보죠? 네. 어? 어디서 봐요? 여기 앉아서 저 유한이 뒤에 앉아서 보세요. 글로 가면 아마 카메라가 유한이 뒤로 가면은 안 보입니다. 네. 영상 찍고 있어가지고 보강을 제가 오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것들 잘라내기가 어렵습니다. 편집점을 내가 그래서 알아서 잡고 영상 찍는 건 알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런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자 하면서 편집점을 거기서 잡습니다. 제가 알아서 잡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 서플먼트들이 그래요. 천연의 것이 아니에요. 인공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어쩔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완전히 흡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메인 아시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몸에 의해서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서플먼트에 대한 어떤 단점 자체를 처음으로 지적을 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이어서 그것들은 때때로 여겨진다는 거야. 뷰라는 게 보다라는 말이죠. 그죠? 이 consider를 대신해서도 뭐 쓸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있다는 거지. 이거는 정리 한번 해봐. 뭐냐면은 A, B, viewed as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B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viewed 대신에 우리가 뭐도 쓸 수 있냐? considered 도 쓸 수 있고 thought of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seen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regarded도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A가 B로 여겨지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때때로 그것들은 무엇으로 여겨지냐? foreign substances로 여겨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근데 foreign은 외국의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외부의, 외계의, 우리 것이 아닌이란 말인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그래서 그 어떤 나의 어떤 물질이 아닌 것,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포함한 물질이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목표로 정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의 목표로냐? removal, 제거죠. 제거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몸에 의해서. 그러니까 서플먼트들이 foreign substance로 여겨질 수도 있고 제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즉 이런 것들이 인위적이고 흡수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몸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고 실제로 몸에 이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worse에서는 뭘 얘기하냐? 더 안 좋게도 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연결사적인 느낌이지. 뭐 안 좋은 점에 대해서 하나 더 안 좋은 점을 더 얘기할 때 더 안 좋게도 some are contaminated. 자, 몇몇은 오염이 된다라는 거야. 무엇에 의해서? 다른 substances에 의해서. 다른 물질들에 의해서. 어떤 소리냐? 예를 들어 recent report는 발견했는데 heavy metals, 중금속이죠. 몸에 안 좋은 거예요. In 40% of 134 brands of protein powders on the market. 40%의 무엇에? 134종류의 프로틴 파우더 알죠? 여러분들 헬창들이 먹는 거. 파우더 알죠? 그죠? 그 파우더들의 134개의 브랜드 중에 40%에서 이 중금속이 발견이 되었다는 거야.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other한 substance들에 의해서 오염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보면 그러니까 몸에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보충제의 이야기였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 몸에서 안 받아들이는 이유,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어떤 보충제 자체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됐냐?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구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다가 문제 푸실 때 이거를 꼭 항상 생각을 해놔. 내가 여기다 적어놓긴 할 텐데, 뭐다? 메인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다. 메인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으면은 거기에 메인 디테일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겠고, 근데 그게 뭐다?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 알겠어요? 그리고 그 메인 디테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메인 디테일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주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됐니? 그래서 이 둘에 대한, 보통 이 세 개에 대한 순서 배열이 보통 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할 텐데, 아니면은 어떤 한 문장을 배열을 하라고 할 텐데, 배열이란다. 집어넣으라고 할 텐데, 이렇게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시고 이 둘의 순서 배열을 잘 생각을 해주시라. 구조적으로. 그거를 보셔야 되겠어. 자, 여기도 다시 한번 봐봅시다. 이거 우리가 익숙한 지문일 거예요. 특강 때 본 지문이거든요, 이거. 제가 이거 풀이를 해드렸어요. 뭐냐면 첫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인상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자, 도입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이 문장 일단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먼저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빠른 판단은 뭐 적절할 뿐만 아니라 뭐에 employment matters니까 뭐 구직, 어떤 구인 문제에 있어서 관련돼 가지고 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또 동등하게도 같이 적용 가능하다는 거지. 사랑과 어떤 관계적인 문제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구간이냐라는 거, 이 부분 자체가. 자, 우리가 이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quick한 judgment가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employment matters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다음부터는 뭔 얘기가 나오냐? 이 quick judgment가 뭐에 대한 얘기까지 나온다? In love and relationship matters에 대한 얘기로 연결이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그 지점에다가 이 문장을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자, 그 지점이 어딘지를 한번 봐봅시다. 어딘지. 쭉 한번 읽어보면, 당신은 아마도 어떤 표현을 first impression이 많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라는 말인데, 삶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첫인상을 줄 만한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자, 뭐라고 드러나 있냐면요, 이 determined가 우리가 결정하다라는 뜻이긴 한데, 이게 결정되다, 즉 뭐뭐로 밝혀지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뭐라고 밝혀지냐면요, 드러났냐면요, 오로지 몇 초가 걸린다는 거죠. 어느 누군가가 어세스한다. 어세스 평가해, 평가해더라. 전에도 알려줬는데, 다른 개인을 평가하는데 몇 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봤을 때, 저 인간이 어떻게 가르칠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에 대한 평가가 이미 다 드러나 있었겠죠, 그죠? 어떤가요? 첫인상하고 비슷한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궁금하네. 첫인상하고 지금의 저의 어떤 느낌하고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안 좋은 건가? 첫인상도 별로였는데. 자, 뭐, 그는 여러분들 많이 알겠지. 자, 그러면서, this is very noticeable. 눈에 주목할 만하다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recruitment process에서. 네, 이거는 뭐, 채용 과정에서. 그 과정이란 것은 뭐냐? top recruiter. 그러니까 최고 이 어떤 채용 책임자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direction of their eventual decision. 어떤 방향을, 누구의, 그들의 결정적, 그러니까 결국의 최종적인 어떤 결정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뭐에 대한? on any candidate. 어떤, 네, 이 참여자, 어떤 후보자, 뭐 within a few seconds, 몇 초 안에 of introducing themselves. 그들이 소개하는 몇 초 내에 이 어떤 후보자를 에 대한 최종적 결정의 방향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크루터가. 왜? 첫인상을 통해서. 그래서 candidate CV may speak knowledge and competence. CV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내는 이력서를 말하는 건데, 눈떠! 자, 이 후보자의 이력서는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지식과 능력에 대해서. 하지만 그들의 외모와 소개, 그들이 직접 하는 그런 소개는 뭘 말해줄 수 있냐? Of lack of coordination. 어떤 coordination은 협동이죠. 협동의 부족함, 혹은 공포, 두려움. 그다음에 poor한 interpersonal skill. 이거 무슨 말인가요? 형편없는 대인관계를 말하죠. interpersonal skill이란 건 그거를 대인관계 기술 이런 것들을 말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on a date with a wonderful somebody, 아주 근사한 누군가와의 데이트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딱 뭐였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첫인상이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첫인상에서 우리가 구직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성을 얘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원더풀한 somebody와의 데이트는 뭐야, 이거는? 이건 러브지. 안 그렇습니까? 러브에 대한 이야기잖아. 첫인상이 러브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 미묘한 것, subtl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미묘한, 아주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이 미묘한 것이 spoil, 망칠 수도 있습니다. 당신만의 어떤 고결한 노력을. 이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꼬셨겠어. 그렇잖아요. 꼬셨겠는데. 이 고결한 노력 자체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subtle한 things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 소개팅을 한다든지. 그런 일 없습니까? 지금은 없죠. 소개팅 한 사람 있냐? 중학생들끼리 소개팅을 하나? 안 하겠지, 그지? 소개팅을 하는 자리에서 약간 신경 쓰이죠, 그죠? 신경 쓰인단 말이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 가셔야 돼요. 근데 너무 또 준비해 가면은 이상한 놈처럼 보이니까. 그죠?
너무 준비해 가시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소개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 참고로 선생님 와이프도 소개팅으로 결혼했어요. 선생님 친구가 소개해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재밌었어요. 안 만났어야 됐나? 자, 그래서 윗글의 주제문 여러분들 찾아보면 제가 여기 밑줄 쳐놨습니다. 이 부분이 주제문이야. 우리가 사람 판단하는 데서 몇 초밖에 안 걸린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가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 주제문이 되겠고. 자, 그럼 주어진 문장은 당연히 5번에 들어가셨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잠깐. 거기에서 이 문장 지금 보면 파란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시험, 서술형으로 나올 겁니다. 토요일날 시험 보니까 토요일날 이 도깨비 리뷰 테스트에서 나오니까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 여기입니다. 여기 거기 아니요. 내가 좀 보길 잘했네. 2번 다음에는 이 파란색으로 밑줄 쳐진 부분이 서술형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보라색은 제가 원래는 보라색을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 힌트로서 줬잖아요. 그죠? 네. 지금 오늘 이번 수업 준비하면서는 그 내용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힌트들을 제가 체크를 해 놓은 거니까 보라색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한 것만 체크를 잘 하세요. 자,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그죠? 1번부터 해가지고 4번까지 해서. 뭐 주관식 문제가 종종 껴있는데 그거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알겠어요? 제가 다 풀어봤는데 안 어려워. 금방금방 나오니까 쫄지 마시고 시간은 하나마당 3분씩 해서 총 12분 갈게요. 그러면 됐죠? 갑니다. 시작. 여기 보면 자, 요것도 잠깐만. 이거는 안 본 거였구나.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the other main clue you might use to tell what a friend is feeling. 여기까지 그러면 수식어로 처리를 해보자. You might use to tell what a friend is feeling까지가 다른 클루, 주요한 힌트가 되겠죠. the other가 붙었으니까 분명히 그럼 얘는 뭐야? 주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 다음에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친구의 감정이 어떤지를 tell이라는 게 뭐 말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런 어떤 주된 힌트는 뭐가 되냐면은 look at 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나 그녀의 어떤 facial expression 이걸 갖다가 표정이라고 하면 되지. 그냥 표정을 보는 것일 수 있겠다. 표정 가지고 사람의 감정 판단하는 게 다음 내용이라면 사람의 감정을 판단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앞에서 언급이 됐어야 된다는 말인데 봐봐. 생각해 본 적 있냐? 어떻게 당신이 누군가가 어떤 감정인지를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때때로 친구들은 당신에게 그들이 행복하거나 슬프다고 말할 수 있지만 비록 그들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너가 좋은 어떤 추측을 해낸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들의 지금 어떤 종류의 감정이 있는지를 말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에서 자, you might get a clue. 당신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지금 보니까 tone of voice니까 목소리 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사용하는. 그러면은 뭐다? 지금 보면은 메인 클루가 지금 여기서는 facial expression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메인 클루가 지금 tone of voice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화가 나거나 혹은 shaky한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그래서 we have lots of muscles. 근데 우리가 많은 근육들을 가지고 있다 얼굴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 근육들은 뭐 하는 데 쓰겠어요? 당연히 이 facial expression을 사용하는데 만드는 데 쓰는 근육이 되겠죠. 그죠? 목소리 톤을 가지고 지금 근육을 뭐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다? 내가 이게 표시해놨지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였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우리가 감정을 추측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 목소리 톤에 대한 근거를 언급을 한 거였고, 그럼 여기 두 번째에서 뭐 한다?
근거 첫 번째였고 근거 두 번째는 뭐다? 표정이다. 이런 구조를 떠올릴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주제문이었고.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의 표정 얘기가 나오는 시작 지점인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줘야 구조상 맞겠다. 답은 4번이었다라는 거야. 되니? 예. 자, 그래서 주제문하고 문장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빈칸 이런 식으로 정리하셨으면 됩니다. 첫 번째 힌트는 턴 오브 보이스였고요. 두 번째 힌트는 facial expression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되겠어. 자, 1번 풀어봤고 2번 갑니다. 자, 2번 문장 보시면 자, 이거는 우리가 봤었죠? 이거 봤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거 기출문제에서 봤었던 건데 고생했어. 자, 긍정적인 커멘트 in addition to라는 표현이 게다가라고 읽으시지 말고 게다가라고 읽으시지 말고 뭐 이외에도라고 읽어야 돼. 야, in addition만 나오면은 게다가야. 알았어? 저렇게 to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게 하면 뭐 이외에도라고 읽어야 돼. 이거 말고도 이런 말인 거야. 긍정적인 커멘트들 말고도요. 디렉터나 매니저는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이 그들이 아니구나. 무엇이 지금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커멘트도 할 것이다 라는 말인 거야.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죠?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 디렉터나 매니저가 이 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뭔 얘기도 할 수 있다? 이 얘기, 그렇지. 부정적인 얘기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봐보자. 자, 테크니컬 리허설 이후에 테크니컬 리허설이 뭐 어떤 무대에서 사용이 되는 어떤 모든 무대 장치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로 다 사용을 해보는 음향 시설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싹 다 해보는 리허설을 말하는데 그 리허설 다음에 티어터 컴퍼니가 디렉터나 테크니컬 매니저나 스테이지 매니저를 만납니다. 리허설을 리뷰하기 위해서요. 자, 보통 자 어떤 커멘트들이 있습니다. About all the good things about a performance. 공연에 대한 좋은 점들에 대해서 말하는. 그리고 개개인들은 반드시 머릿속으로든 혹은 노트를 적어서든 간에 그 포지티브 커멘트를 기록을 해놓는다라는 거예요. make mental 노트를 만들든 written 노트를 만들든 한다는 소리야. 그들의 one personal contribution에 대해서 그들만의 어떤 개인적인 기여에 대해서요. as well as는 뭐뿐만 아니라로 읽어야 되겠죠, 그죠? 뭐뿐만 아니라요. Those directed toward the crew and the entire company. 여기서 those라는 것은 기여를 말하는 거예요. 이 contributions 알겠어요? 근데 어떤 기여냐? 어디로 향해 있는 기여입니다. 누구에게로 향해 있는 the crew 어떤 그들의 어떤 동료들이나 아니면은 entire company에 향해 있는 그런 contribution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뿐만 아니라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 기여에 대한 포지티브한 커멘트를 우리는 머릿속으로든 노트에 적어서든 기록을 해놔야 된다는 건데 자, building on a positive accomplishment 그래요. 긍정적 성취를 쌓아 올라간 것은 네, 긴장감을 줄일 수 있어요. nervousness를. 됐어요? 여기까지도? 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때때로 이러한 부정적 커멘트들 나오죠, 그죠? 이러한 부정적 커멘트라고 이미 언급을 했다면 당연히 이 커멘트가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답이 3번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되죠, 그죠? 3번이었다라는 거겠고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5개의 것들은 이제 문법 시험을 낼 건데 문법 시험을 낼 건데 이것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해보죠. 야, 그리고 지난번 시험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시험지 제가 안 드렸죠? 그러죠? 안 받고 싶어요. 아이, 진짜. 제가 채점을 했는데 정말 이것들이 이제 드디어 갈 때까지 가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아주 그냥 뻔뻔한 것들. 제가 토요일 날 얘기하죠. 어차피 민강이랑 너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자, 일단 첫 번째 as well as 이야기는 우리가 뭐뿐만 아니라 뭐도 역시라고 해가지고 be as well as A로 설명을 하죠, 그죠? be as well as A, 그지?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해가지고 그래서 A뿐만 아니라는 의미로서 이 표현 잘 들어가줘야 돼요. as well as 하나 빠짐없이 다. 그 다음에 directed는요 뭐 때문에 봤어야 되냐? 아까 해석을 했을 때 이 도우스가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아까 기여, contribution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죠? contribution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오케이? 자, 잠깐만. comment about it. Those directed. 네, 이거 잘못 읽었네요. 아유, 멍청한 소리를 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수정할게요. 도우스는 커멘트를 가리키고 있어요. 제가 멍청한 소리를 했어요. 알겠죠? 도우스는 커멘트 가리킨다고 수정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커멘트들은 근데 어디로 향해 있는 커멘트입니까? 크루와 entire company로 향해 있는 커멘트죠, 그죠? 이 커멘트 자체가 뭔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얘가 가리켜지는 거겠죠, 그죠? 수동적으로 수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기 때문에 directed를 쓰셔야 된다는 거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죠. overwhelming이라는 거는 이제 분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이 뜻은 뭐예요? 압도적인이란 말이에요. 압도하는 이란 말인 거야. 위압적인이란 표현. 부정적인 커멘트가 어떻게 보일 수도 있습니까? 압도적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커멘트니까 감정을 유발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ing 형태로 써주시라 라는 거예요. overwhelming. 알겠니? 얘가 압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to make는 time pressure,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시간의 압박감이냐? To make these last minute changes. 이런 마지막 순간에 어떤 변화를 이뤄내야 된다라는 시간적인 압박감 이런 말인 거예요. 오케이?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저기 나와 있는 pressure를 수식하게끔 사용을 해줘야 돼. To make는. 됐냐? 그 다음 마지막 task. 이거는 뭐겠어요? 이치 다음에 단수명사 쓰는 거. 이치 다음에 단수명사. 알겠어? 이치 다음에 단수명사 써야죠. 복수명사 쓰지 마세요. 에이. 알았니? 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 자,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도 잘 귀담아 듣고 이따가란다. 다음 시간에 시험 잘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 그래서 여기 빈칸 요건 이거 안 알려줬죠, 그죠, 이거. 그죠? good things에 대한 커멘트들은 nervousness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what still needs work에 대한 커멘트들은 스트레스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맨날 여러분들 스트레스풀하게 만들죠, 그죠? 우린 여전히 배가 고프다 이거요. 더 뭔가 더 해야 된다 이거요. 우린 아직 멀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스트레스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요것도 했었다. 그죠? 요것도 우리가 했었던 지문이다. 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컬러가 how you perceive weight 하는데 영향을 주는데 다크 컬러는 무거워 보이고 브라이트 컬러는 가벼워 보인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도 다크 컬러를 brighter colors 아래에다가 색칠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viewers를 편안한 상태로 at ease. ease가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안심되어 있는 상태로 두게끔 하기 위해서. 왜? 안정감이 느껴지니까. 그래. 왜? 무거운 게 아래에 있어야 당연히 뭔가 사람들이 차분함을 느끼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자, 여기 in fact 사실 하면서 black이 perceived twice as heavy as white라고 되어 있어요. 블랙이 2배만큼 더 무겁게 느껴진다 화이트에 비해서 이런 말인 거죠. 블랙 화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블랙 화이트를 왜 갑자기 꺼내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가 당장 오기는 어렵고, 그 다음 B, in contrast 체크하셨어야 되겠죠? 대조적으로 shelving이 지난번에도 그때 내가 얘기했었죠. 그죠? shelf,
라는 단어에서 생각하면 되겠지. 이게 선반이잖아. 그렇지? 선반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두는 거야. 두는 거. 선반에 두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dark colored product를 어디에다가 두는 거예요? 탑에다가 두는 거는요. illusion을 어떤 환상을 어떤 환상 they might fall over 넘어질 수도 있다는 그리고 그런 것이 불안의 어떤 근원일 수 있다는 거죠. for some shoppers들에게. 됐을까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대조적으로라는 말을 썼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왜? 무슨 말이야? 지금 보면은 dark colored한 프로덕트를 두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그죠? 두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제품을 배치를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상황이 나오고 나서 대조적으로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얘기 안 했다 이거야. 왜? 주어진 문장에서는 뭐밖에 얘기 안 하고 있어? 인테리어 얘기만 하고 있다 이거야. 물건 배치나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어. 지금 여기 다시 봐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페인트 컬러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B도 오기 어려운데 C에서 보면은 프로덕트 디스플레이스들도 똑같이 작용된다는 말이야. 효과가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드디어 B에서 궁금했었던 제품 배치에 대한 얘기, 진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읽어보면은 place bright colored product higher. 네, 두는 겁니다. 밝은 색깔의 제품들을 높게 두고 dark colored product를 낮게 둡니다. 기분데 뭘 고려해서요? They are similar size. 뭐라면이겠죠? 그들이 비슷한 크기라면. 크기라는 조건하에서는 이런 식으로 두세요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커스터머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둘러보게끔 할 수 있다는 거 프로덕트를 위에서 아래로 왜? 제품이 어떻게 잘 진열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받으니까 그러나 대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도 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shoppers들의 anxiety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불안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서 이 글은 지난번에 내가 특강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분리가 된다는 거야. 뭐 여기까지가 해가지고 뭐에 대한 이야기였다. 자, 지금 글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은 색이 어떤 무게의 영향을 줄 수 있다. 무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게를 느끼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무게 인지가 되겠지. 그럼 무게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뭐 얘기했어? 인테리어 얘기를 했어. 그렇죠? 그 다음 뭐에 얘기했어? 물건 배치. 그렇죠. 물건 배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오케이? 상품에 대한 배치.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블랙 앤 화이트. 흑백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이것은 brightness of 0%고 and 10%인데 상대적으로 보여준다는 건 가장 극적인 차이점을 보여준다는 거, 뭐 perceived weight에 대한. 그래서 뭐다? 흑백의 어떤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제 B 다음에 뭐가 올 수 있다? A에서 실제로 까만색이 2배나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꺼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뒤에 보면은 뭐 쇼핑백을 까만색으로 두는 거는 보통 뭐 되게 넥타이와 액세서리 같은 작은 물건들 자체가 그렇게 다크 컬러드한 쇼핑백에다가 담겨진다라는 얘기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하니까 여기까지가 도입부 아니 주제문이면서 주어진 문장. 여기가 그다음 뭐였어? C하고 B가 되겠고 B에서 A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죠? C, B, A가 되겠다. 그리고 여기 요거 파란색 체크해놔. Black is perceived to be twice as heavy as white. 서술형 낼 거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자, 여기. A의 맨 첫 번째 문장이야. 야, 민강이가 저번 시험에다가 뭐라고 체크했는지 아냐? 자기가 아마 그 영상이 없어가지고 내가 준이 거를 복사를 해줬었을 거야. 제가 안 알려줬어요. 준이가 안 알려줌 이렇게 적어놨어. 서수영에다가. 네, 저도 있는. 몰라, 씨. 저 다음에 이제 보시죠. 모르겠어. 아니 아무거나 다 2,000원. 그때 다 체크 안 했어요. 그때 서술형만 됐어, 씨. 다 꺼져. 토요일날 보자. 자,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 11시 반. 11시 반이에요. 자, 주어진 문장 모두 찾아 밑줄 주제문은 이거 하나였어요. 모두 찾아인데 이거 하나예요, 하나. 지시문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건 했고, 그 다음에 아래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디스플레이 하는 거. 아까 말했잖아. 물건 진열하는 거. 그죠? 배치하는 거랑,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 블랙 앤 화이트 얘기를 통해서 패키징. Product according to their weight and price. 됐죠? 네. 그 다음. 자, 네 번째. 요거는 이제 생소할 수도 있어요. 요거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잘 풀리던가요? 어려웠죠? 이거 글은 해석이 잘 돼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해석 안 어렵잖아요. 공에 대한 뭐 특징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순서 배열이 은근히 까다로웠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구조를 생각 안 했으면. 왜? 연결사로 풀기에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 일단 같이 풀어보죠. 자, 거의 모든 주요 스포츠 활동들은 공으로 이루어집니다. 플레이드 됩니다. 인데, 자, A번부터 공이, 자, 정확한 크기나 무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텅 빈 공입니다. hollow란 게 텅 비어 있어요. 근데 철로 만들어진 텅 빈 공인 거야. of steel이야. 그러면 그것은 너무 뻣뻣할 수도 있어요. stiff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딱딱할 수도 있다는 말로 있겠죠. 그죠? 만약에 근데 그게 가벼운 폼 러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기 방울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고무 형태로, 고무로 만들어져. 근데 이게 가운데가 무겁게 어떤 뭐 중심추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공으로 만들어진다면은 그것은 너무 부드러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지금 공에 대한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강한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딱딱한 정도가 됐든 부드러운 정도가 됐든 그런 정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공의 딱딱한 정도. 그 다음 B에서 The rules of the game. 자, 그 게임들의 규칙들은 항상 포함을 합니다. 뭘요? Rules about the type of the ball. 공의 종류요. 뭐 어떤 공이요? Is allowed. 허용되는. 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이즈나 무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됐어요? 자, 그 공은 반드시 어떤 특정한 딱딱함이죠? 딱딱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비슷하게도야. 이런 표현들은 언제 쓰는 거야? 즉 열거 할 때 쓰는 거지. 열거 추가할 때 쓰는 거야, 얘들아. 알았지? 비슷한 얘기를 나열할 때 쓴다는 말인 거야. 알겠어? 자, along with라는 표현은 뭐에 이어서 뭐와 함께란 말이야. 딱딱함과 함께. 공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튀어오를 필요가 있다는 거. 바운스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일한 어떤 러버 볼이라는 것은 would be too bouncy 할 수도 있어. 고무로만 만들어진 공을 말하는 거야. solid니까. 이게 solid가 기본적으로 고체의 뭐 단일한 이런 표현인 거야. 하나만 되어 있는. 대부분의 스포츠에. 그러면서 solid ball made of clay. 네, 또 어떤 단일한 공이냐면 진흙으로 만들어진 단일한 공은요. bounce at all. 전혀 바운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 B에서는 공의 특징들, 규정에 맞는 공의 특징들, 맞는 공의 특징이 있음, 뭐서부터 뭐까지, 사이즈부터 웨이트까지, 오케이? 사이즈부터 시작해도 웨이트. 그러면서 또 뭐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사이즈, 무게, 그리고 뭐? 그렇지, 단단함, 딱딱함을 말하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 딱딱함과 함께 뭐까지도?
바운스 하는 거. 공의 특징들 바운스. 그럼 나오지, 그지? 공이 분명히 가지고 놀아줄 수 있어. 활용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공 자체의 특징들이, 룰이 있다라는 거야. 사이즈부터 무게. 그리고 딱딱함까지. 근데 그 딱딱함에 대한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바운스에 대한 얘기. 그래서 BAC인 거야. 그래 구조를 알았어야 되는 거야. 내용 정확하게 정리되면서. 오케이? BAC로 했으면 됐겠다. 주제문 이거 가운데 거. 알겠죠? 주제문 이걸로 하시고. 자, 밑에 넘어가기 전에 역시나 여기도 어법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총 지금 보면은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있고 제가 그냥 밑줄 쳐진 부분인데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are played부터 볼게요. 저거 수동태 들어가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죠? Sports activities, all major sporting activities 당연히 되는 거겠지, 그지? 수동태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B에서 여기 지금 include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include는 수일치 생각하시면 됩니다. rules예요, 주어가. S 붙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include로 가셔야지. S 붙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자, 여기 is allowed는 수일치도 생각하시고 수동태까지도 보셔야 돼. 자, 일단 뭐에 대한 수일치냐? 볼이라는 거야, 볼. 알겠어? 볼이라는 거야, 볼. 3단이죠, 그죠? 주어가 3단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여기가 좀 주관대죠, 그죠?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는 당연히 선행사에다 맞추시고. 그 다음에 볼인데 볼이 당연히 허용이 되는 거겠지, 그지? 오케이. 수동태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properly. 이거는 뭐겠어요? 투부정사 bounce를 수식해주는 부사 필요하다라는 거야. 동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준동사 수식하는 데 있어서 준동사를 수식할 때 부사를 활용하세요 라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자, made 똑같습니다. 아까 앞에 나왔다. 볼을 수식하는 데 있어서 볼이 당연히 만들어진 공이 되겠죠, 그죠? 수동적으로 수식이 들어가줘야 된다. 됐죠?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공의 특징 4가지 적는 거였던가? 그거 봐셔야 되겠지, 그지? 자, 사이즈, 웨이트, 스티프니스, 바운스 총 4개가 되겠어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순서대로 적어주긴 했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 책의 마지막이었습니다.